네, 이제 이 과목 SQL 기본 및 활용에 대해서 볼 건데요. 2024년 개정 이후에 이 과목에 대한 시험이 꽤 변동사항이 있죠. 일단은 이 과목의 구성부터 좀 보시면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이 SQL 기본 활용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기존의 튜닝과 관련된 일부 요소들이 SQL D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게 완전히 제외가 되면서 PLSQL, 그다음에 뭐 인덱스, 조인, 원리, 옵티마이저 이런 것들이 제외가 되면서 관리 구문만 이제 남게 됐고요. 반대로 추가된 부분도 있죠. SQL 활용에 대해서 세 가지 유형이 추가가 됐는데 탑 앤 쿼리, 그다음에 피벗, 언피벗, 정규 표현식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념적으로는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또 시험 문제에서는 개념이 어렵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아직까지 많이 물어볼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만 잘 정리를 해두신다면 충분히 다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과목을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기에 앞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던가 데이터베이스, DBMS에 대한 용어를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가 RDBMS라고 부르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말 그대로 테이블들끼리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이 관계가 생성이 되냐면, 우리 앞서 1과목에서 정규화 배웠잖아요. 정규화를 하게 되면 원래 하나의 테이블에 이제 데이터가 이제 마구마구 쌓여 있었는데, 요게 굳이 한 테이블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분리가 되면서 그 두 테이블들끼리 관계를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죠. 그래서 이제 테이블들끼리 관계를 갖게 되는 테이블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관계를 가진 테이블들끼리 분리가 되어 있지만 때로는 다시 하나의 데이터로 조회를 해야 될 수도 있죠. 요럴 때 사용하는 기법이 이제 뒤에 배우는 조인이라고 하는 기법인 거죠.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랑 DBMS가 또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DBMS는 말 그대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DB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으로 이제 오라클, SQL 서버, MySQL 등이 이제 포함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는 보다 추상적인 개념으로 말 그대로 그냥 데이터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꼭 우리가 DBMS에서 갖추고 있는 DB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윈도우에 여러 개 파일들을 하나의 디렉토리에 모아놨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제 DB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갖춘 DB는 아무래도 제가 데이터를 찾는다거나 어떤 특정 데이터를 관리한다거나 수정하거나 할 때 굉장히 수동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꽤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이런 애들을 조금 더 보다 편리하게 관리하고 데이터를 더 잘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가 DBMS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이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는 계정, 테이블, 스키마가 있는데요. 일단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제어를 하기 위해서 계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테이블이 모든 유저한테 조회가 되게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보안 이슈도 있을 거고 계정별로 이제 테이블의 소유를 분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데이터가 저장되는 단위인 테이블이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고 스키마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특정 유저가 갖고 있는 모든 오브젝트들을 스키마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이블들이 이제 어떠한 기타 구성들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어떠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스키마까지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데이터가 저장되는 단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엑셀 시트에서 표처럼 행과 열의 구조를 갖는 2차원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 컬럼 같은 경우에는 논리 모델링에서는 속성이라고도 불렀어요. 물리 모델링에서 컬럼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특징 중요하죠. 하나의 테이블은 반드시 소유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명의 소유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의 소유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 개의 소유자가 하나의 테이블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 유저가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유저가 볼 수는 있는데 여러 유저가 소유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소유자가 없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소유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소유자는 테이블을 만들 때 결정이 됩니다.
테이블 간의 관계는 뭐 1대1, 1대 다대다의 관계를 갖는다라고 저희가 본 바 있고, 여러분 테이블 명은 중복되면 식별이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복될 수 없는데 소유자가 다를 경우는 같은 이름으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면 스캇 소유의 EMP를 제가 이미 만들어 놨는데 다른 그 유저에서 똑같은 이름의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엄연히 소유자가 다르면 다른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제가 이런 쿼리를 통해서 EMP라는 이름의 객체, 오브젝트죠. 오브젝트를 조회를 해봤는데 제가 스캇 소유의 EMP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스캇 소유의 똑같은 이름의 인덱스, 또 다른 객체죠. 이걸 만들었는데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객체 종류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만들어질 수는 있는데, 같은 테이블이다라고 한다면 같은 소유자일 때는 만들어질 수 없고, 다만 제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소유자로도 만들어 봤거든요.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다른 특징은 행 단위로 데이터가 입력되고 삭제도 행 단위예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입력할 때 나는 이 앞에 있는 3개 값만 입력하고 싶어. 그러면 뒤에가 널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들어가야 된다. 삭제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수정이라고 하는 건 전체 수정하지 않아도 일부는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또 헷갈려하는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을 삭제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삭제가 아니라 널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수정이요. 그래서 이런 셀 단위로는 수정이 가능하고요. 물론 여러 셀을 동시에 수정할 수도 있고, 여러 로우에 대한 특정 셀을, 특정 컬럼을 이렇게 여러 개를 수정할 수도 있는데, 입력과 삭제는 이렇게 행 단위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SQL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존재하는 그냥 모든 언어예요. 그래서 뭐 데이터 조회할 때도, 조작할 때도, 그 다음에 시스템 관리할 때도 필요한 게 언어인데, 그 언어를 우리가 SQL이라고 부르는 거죠. SQL은 뭐 SQL의 용도에 따라서, 특징에 따라서 뭐 데이터를 정의하는 용도냐, DDL, 뭐 조작하는 용도냐, DML, 뭐 DCL 여러 가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뒤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SQL 문법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죠. 뭐 파이썬 같은 언어만 하더라도 소문자 펑션을 대문자로 넣게 되면은 에러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구분하지 않는 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현업에서는 SQL을 작성하는 표준 같은 게 있어서 대소문자를 정확하게 뭐 소문자로 하겠다, 이 부분을 대문자로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표준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은 아무래도 시스템화되어 있으니까 뭐 데이터를 분류한다거나 뭐 찾는다거나 뭐 이런 속도가 빠를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설계도를 기반으로 한 그런 데이터베이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뢰성이 높고 데이터가 잘못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적겠죠. 그래서 무결성을 보장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하지만 단점은 여러분 엑셀 시트라고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렇게 요 옆에다가 하나의 컬럼을 추가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여기다가 마우스 두시고 입력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데이터의 어떤 변경이 굉장히 쉬운데, 사실상 DBMS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런 테이블이 설계되어 있는 거고 물리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라서 그런 구조적 변경하기가 조금 더 어렵겠죠.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그런 테이블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데이터를 부하를 분석한다거나 그런 성능을 분석한다는 것이 조금 전문가나 가능한 그런 어려운 영역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데이터 무결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쉽게 얘기해서 데이터에 결점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정확하고 일관적이며 뭐 여러 가지 부정합함이 없다, 뭐 이런 얘기고, 사실상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도 하죠. 이런 데이터의 무결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무결성이냐에 따라 종류가 이렇게 6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그 대상에 따라서 첫 번째 개체 무결성은 기본 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 키는 널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중복값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걸 개체 무결성이라고 하고,